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있었죠.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탄핵 소추안은 기각이 됐습니다.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사안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안민석 의원님, 민주당 등 야3당이 탄핵 소추안 가결 시켰고, 그리고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지 167일 만에 헌재 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 9명 탄핵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일치 기각이 나왔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기각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예. 왜냐하면은 9분의 재판관 중에서 중도 보수가 예. 5분, 예. 좀 진보 성향이 4분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기 때문에 기각될 걸로 알았지만은 그러나 저는 기각 만장일치 할 거라고는 좀 상상하지 못했어요. 상상을 넘어선 판단이다. 네. 그러나 현재 판단은 네. 존중해야 되겠죠. 예. 단지 이상민 장관이 법적으로 탄핵을 면했다고 해서 법리적으로 중대 범죄가 저지르지 않아서 장관 유지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인가? 여전히 정무직 장관이지 않습니까? 정치적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본인이 탄핵을 면했으니까 명예는 지켜진 거 아니겠습니까? 명예 회복됐으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전원일치,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기각이 나올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용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셨어요? 저는 처음부터 뭐 기각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야3당이 처음부터 이 탄핵 소추안을 낼 때 아무리 살펴봐도 법리적으로 책임질 만한 부분이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게 헌법재판관들의 진보 성향이냐 뭐 보수 성향이냐 이렇게 숫자를 해석할 일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법리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 문제인데 이건 처음부터 잘못 제기된 탄핵 소추안이다. 왜냐하면 이 이태원 참사라고 하는 게 사실 온 국민이 그 당시에 정말로 슬퍼할 일이고 안타까울 일인데 이 부분을 너무 좀 정치적으로 야당이 끌고 갔다라는 것이고요. 당시에 대규모 검경 수사단이 꾸려져서 수사를 했고 또 여야가 함께 국정조사를 55일 동안을 하고 1월 17일 날 국정보고서까지 채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진상도 나왔는데 그런데 2월 8일 날 느닷없이 탄핵 소추안을 또 제출해서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나치게 이 참사를 정치화, 정쟁화했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있고 그 결과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조금 반성하고 차제 앞으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너무 지나치게 정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자성의 어떤 목소리를 좀 내주셨으면 싶습니다. 네, 대통령실도 입장이 나왔어요. 탄핵소추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인데 목적과 요건에 맞지 않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냐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이제 탄핵이 기각되었고 대통령실에서 전원 입장이 나왔고 그래서 이게 끝날 사안이겠느냐? 저는 새로운 또 시작점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세월호 가족들처럼 이태원 참사에서 희생당한 159명의 유족들이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아마 유족들 입장에서 보면 아마 참담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족들 입장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유족들은 여기 대해 가지고 저항할 것이고요. 이제 국회의원들 입장하고는 또 틀리지 않겠습니까? 유족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전혀
수용하기 어려울 거라 보고요. 네. 저는 지금 유관혁 대표의 모습도 보고 계신데요. 두 가지 좀 정치적인 함의가 있다고 보는데 이번 판결에 대해서 네. 첫째는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이 폭주하고 독주를 해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번에 이 기각 판결이 하나의 면죄부를 주지 않을까. 그래서 더 폭주와 독주의 엑셀레이터를 밟지 않을까. 네. 그러한 면에서 좀 우려가 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 야당의 입장에서는 네. 앞으로 향후에 어떤 장관의 어떤 불법적 행위라든지 부당한 행위에 대해 가지고 네. 또 직무 수행에서도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는 가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예. 저희 야권 내에서 탄핵을 하자 말자 네. 그런 이제 논의가 몇 달 동안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아무래도 야당 입장에서는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제2의 제3의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좀 더 또 신중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더 신중할 수밖에 없겠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당의 사과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맞습니까? 그 사과를 요구하기 전에 예. 민주당 쪽에서 해야죠. 예. 이건 좀 지나쳤다. 너무 정치적으로 좀 우리가 접근했다. 이런 입장이 나오는 것이 좋겠고 예. 사실 지금 거대 야당이 거의 180석이 넘어서지 않습니까? 예. 여야 3당 합치면.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제대로 협조한 일이 있었는가 예. 하는 부분을 사실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 어떤 일은 협조를 하고 어떤 일은 제동을 걸고 이러면 국민들도 이게 우리 야당이 그런 대로 이게 견제도 하고 또 협조도 한다 이렇게 하면서 네. 좀 야당을 평가할 텐데 처음부터 취임하기 전부터 사실은 검수완박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사실은 이 견제만 해왔단 말이에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번 이제 사법적인 어떤 헌재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반성과 자성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해놓으면 야당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행안부 장관을 탄핵함으로 해서 이게 재난 관련 이제 이렇게 컨트롤 타워거든요. 네. 장관이 이제 비어서 이번에 수재도 겪었습니다만 그 사이에 행정력 낭비가 있었고 또 국정 공백도 조금 이렇게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앞으로는 좀 이런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법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좀 분리를 하고 물론 정치적인 건 뭐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걸 좀 지나치게 걸어서 계속 여당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안민석 의원께서는 법적인 책임은 벗었을지 모르지만 헌법재판 탄핵 심판 관련해서 정무적으로 스스로 사퇴하는 그러한 결단을 내려주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유가족들은 크게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파면을 요구했었고요. 그리고 이상민 장관은 과거 발언은 그동안 논란이 됐고 스스로 사과를 했어요. 이상민 장관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먼저 그 당시에 참사가 있고 나서의 이제 그 발언 이 부분에 대해 사실은 우리 희생된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유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치권에서 이걸 좀 구분을 해서 했으면 좋은데 그냥 싸잡아서 이게 아예 사퇴를 시키고 또 정적인 어떤 목적으로 몰아가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분리가 되지 않았던 측면이 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제 한 6개월 정도의 공백이 있어서 막 들어왔는데 또 물러나서 어떤 행정력의 공백이 생기는 게 과연 옳은가? 저는 이제 결국은 뭐 대통령께서 생각을 하시겠지만 일단 행안부 장관의 중요성 그리고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재난 문제 또 행정 공백의 문제를 좀 잘 추스리면 적절한 기회에 뭐 평생 장관 하겠습니까? 저는 그때가 되면 뭐 그런저런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두 분 모두 이번 탄핵이 기각될 것으로 예상을 하셨는데 오늘 오전에 있었던 여야 의원들의 생각도 좀 비슷했어요. 여야 이상민 장관에 대한 기각을 좀 예상을 하면서도 정치권 파장, 정책 파장에 주목을 했는데 오늘 오전에 있었던 여야 의원들의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이 애초에 뭐 탄핵될 거라고 생각하고 탄핵
통과시킨 것도 아니고 당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책임을 물은 게 잘못된 방향으로 물은 거죠. 그래요. 탄핵이란 거는 이제 법적 위법 혹은 헌법 위배되는 뭐 이런 상황이 있어야 되는. 중대한 법 위반. 그렇죠. 근데 뭐 전혀 없어요 법 위반은. 그래요. 근데 당시에 이제 발언이 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민심이 안 좋았고 이제 그걸 틈에 업고 공격을 엉뚱한 방식으로 한 거죠. 재판관의 성향 분석을 일단은 좀 하게 되는데 이 정부 들어가지고 두 분이 나가시고 두 분이 새로 들어오시면서 진보 우위였던 구성이 지금은 중도 보수 우위로 좀 바뀌었다 그래요? 예. 중도를 그냥 빼면은 거칠게 보면 뭐 보수 5, 뭐 진보 4. 근데 지금 6명이 필요하잖아요. 쉽지 않을 거다. 네. 앞서 하태경 의원이 민주당이 애초에 탄핵될 것으로 생각하고 탄핵을 통과시킨 것이 아니다. 물론 저기 하태경 의원의 생각인데요. 이번 판결 내용을 보면은 전혀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 물론입니다. 탄핵을 할 만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법 위반은 것이거든요. 아니다. 그래서 예. 결코 예. 이상민 장관 본인이나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국힘도 그렇고 예. 이 판결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서 봐라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해석하면 커다란 착각입니다. 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겸허하고 자숙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한테 사과를 요구할 게 아니라 먼저 이상민 장관이 사퇴한다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아까 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걸 계기로 해서 좀 정치를 다시 복원하자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였는데요. 네, 네. 맞죠? 예.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예. 그래서 복원합시다. 복원하는데 대통령하고 민주당 당대표가 못 만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부터 시작을 하면서 예. 이 수해 복구가 끝나면은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예. 서로 협치하겠다는 그런 좀 국민 앞에서 약속도 하시고 예. 지금 완전 정치가 정말 실종이 돼 사라졌어요. 네, 네. 대화도 없고 소통도 없고 물밑에서도 전혀 이야기가 없어요. 가령 제가 이용호 의원님 같은 경우는 평소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예.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이신데 뭐 저희들끼리도 전혀 뭐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세요? 예, 완전히 예. 여야 간에 공적인 사적인 모든 지금 소통이 다 단절돼 있는 있거든요. 겁니까? 정책 실종됐습니다. 예. 이러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 정치 복원합시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만나도록 우리가 네. 함께 좀 건의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논의가 좀 번졌는데요. 네. 일단 이번 이제 기각과 이상민 장관의 탄핵 소추안 기각과 관련해서 또 이제 시작이다. 또 파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 하는 그런 시각,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마무리가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계기로 해서 우리 정치권이 한번 되돌아보고 새로운 출발하자 네. 이렇게 봐야지 이거 새로 출발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한없이 가는 것이고 또 한 네. 가지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자꾸 진보가 4명이고 보수 예. 중도가 5명이고 이렇게 합쳐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정치 공학적인 분석이다라는 네.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법리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이 문제로 가고 이렇게 따지면 만일 그런 식의 정치 공학적인 분석이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때 그러니까 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다 정치적입니까? 그렇게 안 본다. 예. 그런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여야가 새로운 이 부분에 관해서 예. 어떤 참사를 보는 새로운 출발을 하자 그런 뜻으로 예, 말씀드렸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 이상민 장관의 탄핵안이 기각됐고요. 이후 여야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 아직 여야 모두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나오면 바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오락가락 진술 또 편지로 관심이 집중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오늘 재판에서 한 말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변호사 해임이 본인 의견이 아니다. 아내가 오해했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좀 잘 아시잖아요. 네. 사실은 예, 진실을 저도 모르겠어요. 진실을 모르겠다. 그러나 자필로 이하영 전 부지사가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예, 방북과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하고는 무관하다.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그래서 자필로 쓴 것은 본인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네. 그것이 가장
정확한 팩트라고 봐줘야 되고요. 예. 한 가지 제가 좀 유감스러운 것은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길래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사모님 모시고 좀 면회를 신청을 했었어요. 그랬군요. 다른 이유가 예. 없습니다. 예, 저는 예. 이제 이하영 의원이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뭐 이빨도 지금 3개가 예. 빠졌다고 그래요. 예. 제가 오산이고 용인 처인이 이하영 예. 전 부지사의 그 지역위원장으로 예. 있던 곳이거든요. 예, 예. 옆 지역구고 옛날 국회의원 지냈으니까요. 17대부터 오랫동안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안부차 네. 또 건강이 걱정돼서 사모님 그랬군요. 모시고 가려고 하는 그런데요. 건데 교도소 책에서 예. 저는 뭐 교도소의 예. 독단적인 판단 아닐 거라 보는데 어떻게 이 면회를 하지 말라고 면회 허락을 안 합니까? 예.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건 예. 대단히 유감이고요. 그래서 더욱더 이화영 전 부지사 둘러싼 이러한 네. 진실 공방에서 예. 의구스러운 점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가요. 최근에 검찰에서 이런 진술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실은 논란이 커진 거였는데요. 그동안은 쌍방울그룹의 이 방북 비용, 경기지사 방북 비용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했었는데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 당시에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검찰 진술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보도와 관련해서 자신이 또 입장문을 낸 겁니다. 이 대표 방북 비용 대납 관련 보도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내분이 이제 변호사 해임을 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 이와 관련해서 또 이화영 전 지사가 아니다, 아내가 오해했다라는 입장이 나온 겁니다. 이와 관련 논란 지금 짚어보고 있는 겁니다. 네. 우선 우리 안민석 의원님께서 면회에 가려고 그랬는데 네. 거절됐다. 이 부분은 거절됐다. 아마 뭐 면회 규정이 있을 거예요. 예. 우리 안민석 의원님을 굳이 배제할 예. 일은 없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예전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냥 그 지금같이 정책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하루에 정해진 숫자가 면회 횟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안 된 적이 있으니까 예. 그런 오해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예.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가 지금 심경적으로 굉장히 약해 있고 오락가락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아내분이 탄원서를 민주당이 제출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없는 것을 또 있다고 그랬을 리가 있을까? 예. 더구나 이재명 지금 전 지사는 지금 막강한 야당의 대표로 지금도 건재해 있고 예. 또 그 야당 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국회에 포진해 있는데 그 심경을 변화해서 자기한테 무슨 이득이 있다고 그렇게 할까? 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예. 오히려 그동안에 그냥 마음에 그 감춰뒀던 얘기를 털어놨는데 검찰 진술을 통해서 해놓고 났는데 그게 알려지니까 오히려 민주당이나 혹은 이재명 대표 측이나 가족 측에서 야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예. 오히려 회유나 또 혹시 압박이나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냥 일반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네. 오늘도 재판 과정에서 또 아내가 뭐 변호인을 또 뭐 이렇게 받고 예.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조금은 좀 지켜봐야 예. 될 사안인 것 지금 같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갈게요. 제가 앞서 잠깐 전해드렸었는데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요. 지난주 말 21일이었습니다. 체포 동의안 이거 기명으로 하는 것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임 정치도 좀 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뒤에 숨는 의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 동의한다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비명계 의원들 그리고 여당에서 이거 이렇게 하면 이 소신 투표할 수 있겠냐라고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말이에요. 네. 의원들이 투표를 하는데 무기명으로 예. 투표소장에 들어가서 그 의원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모르게 하는 인사 이런 문제는 원래 무기명 투표한다고 하지 않나요? 인사 포함해서 예, 무기명 포함해서. 투표 자체에 대해서 저는 의심 가지고 있어요. 전체 실질적으로, 무기명 투표를 왜 하느냐?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이런 많은 선진국에서는 기명 투표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 이전부터 이걸 왜 마치 뭐 몰래 들어가서 하듯이 이 무기명을 할까 했는데 저는 이참에 네. 혁신위원회가
불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기명투표를 제안했지만은 네. 국회에서 모든 그 투표는 다 네. 기명으로 해서 네. 거기는 본인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판단과 소신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 의원이 책임을 졌으면 예,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다음 달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런데 만약에 이걸 기명 투표로 바꾸게 된다면 그러면 누가 찍었는지 다 알게 될 것이고 또 강성 지지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비명계에서는 좀 걱정하는 거 있는 것 같더라고요. 두 가지인데요. 네. 의원이라는 신분은 개개인에 대한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본인의 어떤 존엄을 스스로 지켜내고 본인의 자존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어야 되죠. 예. 두 번째로 아니 적극 지지층이 두려워가지고 네. 자기의 소신 투표를 못하면은 예. 이건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좀 자격의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욕먹더라도 자기 소신 투표를 해야죠.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방탄꼼수 아니냐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렇게 말씀하신 우리 안민석 의원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 민주당의 혁신위가 네. 처음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 혁신안으로 내놓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나중에 이제 지도부에서 상당히 뭐 이게 또 반발하고 그래서 채택이 안 됐다가 의총을 통해서 결국은 정당한 영장 청구는 뭐 받아들이겠다. 예. 이렇게 결의했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이재명 전 대표의 영장이 또 청구될지 모른다 이러니까 또 갑자기 180도로 바뀌어서 예. 이제 기명 투표자가 참 머리는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헌법에는 예.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고 국회법에도 예.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책임 투표라고 말이 그렇지만 실제로는 예. 당 대표가 공천권을 쥐고 있잖아요. 당 대표가 공천권을 쥐고 있는데 당 대표를 예를 들어서 체포동의안에 어떻게 찬성할 수 있습니까? 예. 이건 제가 국회의원 그러니까 소속 정당의 의원들을 거의 네. 초등학교 수준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이건 공천권의 뭐 추진이니까 아직 볼모로, 확정된 것은 아니죠. 볼모로 만드는데 그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모독이다. 네. 민주당 스스로에 대한 모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